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시스템 사고 시리즈로 오늘은 수도권 폐비닐 대란 온화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제목을 활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프로파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한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흐르는 것과 쌓이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마치 욕조처럼 말이죠. 네, 이렇게 욕조처럼 들어가는 게 있으면 쌓이는 게 올라가고 나가는 물이 많을수록 쌓이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것과 쌓이는 것으로 세계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흐르는 것이 이렇게 결합하며 흘러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쌓이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흘러가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흘러나가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쌓이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신문 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수도권 폐비닐 대란 온화. 저희 아파트에서도 월요일날 이 수거차가 와서 가져갈 텐데 어제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폐비닐은 왠지 분리수거 안 합니다. 네, 종량제 봉투에 실어서 내보내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스티로폴과 비닐을 분류하다 보니까 특히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넣으려니까 너무나 부피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또 신문 기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고민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것과 쌓이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 내 폐기물이 유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폐기물이 좀 많아지고, 이 분리수거 배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배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가정 내 폐기물은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바라볼 수 있죠. 폐기물 유입은 왜 생겼나요? 저희도 반찬도 시켜 먹고 홈쇼핑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닐과 스티로폴이 막 쌓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폐기물 유입량에 영향을 받나요? 즉, 가정 내 폐기물이 쓰레기가 많아지면 홈쇼핑을 덜 하자, 또 반찬 주문하는 것을 덜 하자, 이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상관이 없죠.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리수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정 내 폐기물은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 텐데, 거꾸로 가정 내에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리수거 배출하는 양이 달라지나요? 가정 내 폐기물이 많으면 분리수거도 더 많이 하겠죠. 가정 내 집에 폐기물이 적으면 분리수거 배출하는 양도 적어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분리수거 배출하는 나가는 양도 많아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양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 빨간색의 화살표는 영향관계를 얘기하고, 바꿔 말하면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영향을 미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가정물에 폐기물이 많아지면 분리수거를 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담아서 배출하면 우리 가정 내 폐기물, 우리 집에 있는 폐기물은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죠. 배출하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나 이거죠. 어디로 가나.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물의 폐기물이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그냥 하늘로 사라지거나 땅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우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거를 하면 수거된 폐기물이 업체에 쌓이겠죠. 그리고 이 수거된 폐기물은 다시 회수센터의 폐기물, 즉 분리수거를 전담하는 업체한테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수거된 폐기물은 뭐 해외로 수출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영향 관계로 인과관계로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수거된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분리수거 배출을 양을 조정할 수 있겠나요? 네, 너무 많아지면 뭐 덜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수거된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폐기물 수출량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갖고 있는 폐기물이 적으면 많이 못 하잖아요. 수출도 많이 못 하죠. 즉 폐기물 수출을 많이 하면 수거된 폐기물에 영향을 미쳐서 수거된 폐기물도 줄어들지만 수거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양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인과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이쪽을 볼까요? 예, 이게 또 포인트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폐기물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중국 내에 폐기물이 많이 쌓인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왜 이걸 폐기물 수입을 할까요? 예, 분리수거해서 또 다른 재료로, 그러니까 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 나왔듯이 중국 내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폐기물 수출,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 영향 관계가 작았다가 중국 내에 폐기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져서 폐기물 수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자국의 폐기물을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그게 막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과거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이쪽 볼까요? 네, 수거된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수센터로 이동. 이 회수는 분리수거를 주로 담당하겠죠. 네,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또 회수센터의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회수센터의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배출하겠죠. 예컨대 분리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고철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이제 다시 재가공해서 뭐 어떤 산업체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 폐기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수거된 폐기물이 회수센터로 가는 양을 더 많이 하게 만들게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과연 또다시 질문하면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네. 그리고 중국 내 폐기물이 중국 내로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수거된 폐기물을 중국으로 가지 못하니까 회수센터로 가겠고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곧 닥칠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수거된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이거를 바깥으로 흘러내보내는 것이 막혀지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종량제 봉투 배출을 더 많이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뭘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량제 봉투로 담아서 내보내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기사에도 나왔듯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소각장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예, 매립을 하거나 또는 소각을 하게 될 텐데 매립의 양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매립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통해서
여기 소각을 통해서 이 폐기물들이 줄어들게 할 텐데, 이 관계도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수거된 폐기물 이 양이 이런 식으로 많아질수록 이제 종량제 봉투를 많이 담아라 이렇게 되겠고, 소각장 내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폐기물 소각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폐기물 소각됩니다. 그럼 이게 또 어디로 갈까요? 이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어딘가 흘러가겠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즉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고 잘 버려지고 잘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만 우리는 갖게 되죠.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환경 오염 물질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폐기물 소각이 되면 될수록 소각이 되면 될수록 환경 오염 물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환경 오염 물질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많아지면 더 환경 오염 물질 감소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또 회수센터에서 분리수거해서 폐기물을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그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도요. 따라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환경 오염 물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수도권 폐 비닐 대란 온화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간단치 않죠? 의외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본다. 다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 화살표들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강도를,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의 강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정책을 피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기물 유입이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가정 내 폐기물 유입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쇼핑을 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바구니를 더 이용해야 되겠죠? 일단 폐기물 유입을 더 많이 폐기물 유입이 덜 들어오게, 폐기물을 우리가 쓰레기를 덜 생기게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간단치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정책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정책을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생활습관,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